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스터디는 간만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도쯤이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해줘야 되는 마인드를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부분들, 무역협상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고요. 좀 다이나믹하신 분들은 뭐 넥스틸, 뭐 동양철과 뭐 여러 가지 세아, 제강 뭐 등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우리가 설사 미스테이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주가 상승 여력을 다른 부분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봇 관련된 부분은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평단 조절 잘 하면서 또 시그널 플레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장주들은 대부분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회사들 대부분 적자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겨우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들도 대략 인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하고요, 우리가 제조업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 하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출산 테마, 분명히 제가 볼 땐 대권 주자들은 분명히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을 또 내놓거나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출산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꿈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또 플랫폼을 갖다 진출하는 뉴스가 어제 나오기도 해서 잠깐 움직이긴 했는데 그것보다야 뭐 한국 내에서 크게 또 테마가 돌아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정치 시즌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플레이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제 분노푸드님 후원 잘 받았습니다. 간만에 또 거금을 또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받겠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성과가 좋다, 또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것들도 감사히 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LNG 지속적인 저는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장중에 시작 시초가로다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조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뉴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양봉 보고 매수해도 되는 것들이긴 한데 비중 어차피 30% 정도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방 쪽에서 또 양봉 보고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 플레이 해 나갈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방 열어두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30% 들어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220의 이동평균 하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뉴스 돌아가는 내용들이 그쪽 부분에서 제가 볼 때 한 번의 이슈로 끝나거나 마무리될 만한 내용 분명히 아니에요. 트럼프 우리 저 아저씨께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고집이 센 분입니다. 한 번 한 것들은 웬만큼은 진행하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것들이죠. 분명히 아마 우리 저 스탭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그거 알래스카는 한국에 한대냐? 참여한대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얘기했겠죠. 긍정적으로 한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죠.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걸 뭐 함부로 뭐 발설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닐 거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단 조절 잘 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 번에 100% 들어가는 그 무식한 행위는 저희 채널에선 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한 번에 다 들어가요? 그런 행위들은 정말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중장기로 가야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많이 받을 때 평단 조절해 가면서 출구 전략도 하면서 수익화 시켜 나간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연습들도 많이 하시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비중 컨트롤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또 저희 또 채널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뭐 쪼개서 여러 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아주 핵심 포인트만 제가 노하우를 짜내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평단 조절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겁니다. 대충 또 방송 보시고 이런 분들 또 우리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은 이제 충분히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율도 상당히 좋고요. 가볍게 어떻게 잽을 던듯이 툭툭툭툭 던지면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그죠? 내려가면 다시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게 플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투자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머니케어 스쿨 회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주가면 저평가구가 맞고요. 제가 관세까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관세 15%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밸류에이션은 얼마 정도가 정상일까? 라고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렇게 다 두들겨 맞고 안 좋은다 하더라도 올해 제가 볼 땐 20만 원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또 급등이 나오겠죠.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하고 잡음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이쪽에서 반등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제가 볼 땐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TSMC 실적도 사실 그닥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내용은 대략 뭐 이런 겁니다. 좋은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매출액 감소해도 수익성 제고로 해서 뭐 다 목표 달성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2024년도 하고요. 2025년도 포워드 한번 체크해 보면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수익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관세만큼 빼버리자라고 그러면 전 이 생각은 좀 해볼 것 같아요. 관세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해소되는 부분으로 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5%가 10% 정도의 예를 들면 관세를 맞는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가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0% 정도는 빼자 이겁니다. 그죠? EPS도 빼고 다 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EPS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EPS 뭐 20%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봤자 7,000원 정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만 정도 나오는데 그 작년에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럼 지난해 주가 고점은 얼마였어요? 22만, 23만 뭐 이 정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고점 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스펙은 봐야 되죠. 그러면 23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점이 15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스펙은 우리가 쫙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감을 한 겁니다. 이익 부분 다 빼주고. 왜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 판매량 영업이익률이 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빠진다 하더라도 물량화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D램 부분도 성장하고 있고 낸드 부분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에서 23을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17만, 18만 정도죠. 그럼 낮은 구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윗단으로는요. 최소 20만 원은 볼 수 있고 그 윗단으로 23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관세 부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관련된 부분도 관세 때문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수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매크로 때문에 우리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내용들 쭉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는데 내용들 살펴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다 양호하게 커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특별히 이제 PC 부분 같은 경우도 성장하잖아요. 윈도우 10 종류 이것도 이야기 드렸죠. 요거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심텍 이런 것들도 조금 볼 때가 되는데 지금 아니고요. 그 윈도우 10 서비스 종류가 이제 제가 이거 10월 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6월부터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 제품들을 또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트북 수요라든지 컴퓨터 수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쪽 관련된 부분도 지금 당장은 제가 거래를 안 하긴 할 텐데 6월 달 정도쯤에서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고 일단 큰 놈부터 변동성이 이제 하방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믿고 가는 거 하나 이렇게 툭 던져놔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대체적으로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랜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업사이클이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들 다 체크해 보시고 화면 정지해 놓으시고 한 번씩 쭉 읽어 보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 제일 중요하고 이 SSD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 요거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고요. 특별히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보면 최저가 1.2배 부분이 가장 밸류에이션 낮은 구간인데 이 구간이 15만 원대 초반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한 18만 원 정도 되는 것이 한 1.3배 이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에서 모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해주고 평단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8에서 15 정도 사이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비중 처음에 30%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드리블 가능하다. 그래서 한 방에 빵 질러 놓으면 당연히 그때는 시기열을 태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태우는 행위와 드리블을 하면서 가는 행위, 드리블을 하면서 가는 행위들을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실전 투자 능력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매출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예, 점전적으로 4분기 쪽으로 가면 올해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구간에선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 매크로도 두들겨 맞고 정치적 이슈도 두들겨 맞고 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분에서도 다 가감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뭐하다? 예, 좋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한번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한 3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쫄만한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걱정이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 이대로 가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팩트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향으로 가는 것들이다. 결국 이런 내용들 다 살펴보니까 매크로 때문에 훼손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미국 정치적 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시초가에 18만 1,600원에 저는 30% 매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시고 뭐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어디 구간이냐면 이 아래쪽 있잖아요. 우주 하방은 15인데 저는 16만 원 정도 보고요. 이 사이에선 하방 열어놓고 나머지 건 평단 조절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래하면서 단기적으로 막 오를 거야 뭐 이런 거 기대하고 거래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오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투자할 때 우리가 하방 열어두고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이 어디예요? 예, 17만 3천원, 2천원입니다. 그래서 17만 한 2천원 정도 구간, 2,500원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 구간에 했을 때 한 번 더 비중 30%전 담가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만원 쪽으로도 열어두고 있어서 나머지 30%는 열어두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시계열상으로 볼 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분기까지 가면서 승부수를 내는 쪽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6월 달쯤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쯤인데 조금 환율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본하고 환율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한국하고의 환율을 또 어떻게 또 정하고 있는지 오늘 협상 내용 중에서 환율 부분에서는 별도로 또 어떤 내용을 따가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근데 6월 달이잖아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은 좀 안 좋을 거예요. 특히 이제 빌빌하는 것들,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데는 분명히 유상증자 해야 되거든요. 계속 R&D 개발 비용 투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그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회사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CCR인가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회 뭐 이런 거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사실 좀 수그라들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약품이나 바이오 이쪽 관련된 부분은 조금 미국에 연준 푸시 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채권 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로봇 관련된 테마는 우리가 종목에서 포트폴리오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인데 물론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1번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 다 거래할 수는 없어서 저는 요즘 보고 있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 특히 이제 현대나 이런 곳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클로봇 여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OS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소프트웨어인데 결과적으로 얘들도 움직여야 되고 작업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잘 개발해 줄 수 있는 거 클러보시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서버 모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인기가 있고 뭐 결국 액추에이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보고 유일하게 또 4분기에 또 흑자 전환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실적도 잘 나올 거고 최근에 또 공시도 나와서 주가가 한번 좀 쫙 치고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하세요 이런 얘기들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지금 눌리고 있는데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CMS 같은 경우는 이제 AI 비전 이렇게 3D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립이 잘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 주가 포지션이 좀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바람이 불면 상당히 또 주가가 또 리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 시메스 같은 경우도 적자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건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는 제일 크죠. 근데 삼성하고 결합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또 나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로보티즈만큼은 지금 회사를 갖다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되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 하는 것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클로봇, 뭐 RS 오토메이션, 시메스 정도가 또 개인들이 거래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MS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3D 비전 검사 기술력을 가지고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파트너사하고요. 거기다가 로봇 하드웨어 탑차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납품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탑스랑 조금 유사한 구조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로봇 관련돼서 인탑스 같은 경우 모두 스마트폰 관련된 거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좋고 거래처는 뭐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로봇을 갖다 되게 잘 메이킹 해가지고 뭐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비전 센서 인스펙션 이쪽 관련된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뭐 국내 매출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수주 잔고도 뭐 괜찮아요. 물류 로봇 관련된 수주량이 가장 많고 제조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물류 솔루션 부분에서 상당히 좀 답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수주 잔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실적도 한번 체크해보면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여러분 요점은 좀 참고해 주세요. 로봇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로봇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래도 지금 제일 좀
가이던스가 좋게 보이는 건 이렇게 증가될 거다. 뭐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다음 인플레이션 계속 늘어나게 되면 로봇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틀림없고, 고난이도 작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로봇으로 대체해 가는 모습이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점, 이때 같이 올랐어요. 로봇 쓸 때. 그렇죠. 같은 리듬을 타고 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뭐 전체적인 로봇 관련된 부분이 올라갈 때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리듬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근에 보면 로봇 관련된 부분 다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지금 최근에 나타나서 지금 소강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레인보우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서 지금 낮은 구간에 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3대 이렇게 60% 정도에서 위에서 30, 아래서 30 이렇게 잡아두면 22,500원이나 22,000, 23,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23,000원 정도면 무난히 여러분들 시간 두고 가다가 주가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니까 로봇 관련된 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는 건 역시 클럽봇입니다. 뭐 제가 볼 땐 클럽봇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주가도 막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점프 오다가 지금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로봇 관련된 이야기 드리는 건 무조건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성장주잖아. 그리고 적자 기업이잖아. 그러나 어쨌든 클럽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간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메타플랜트 진행할 때 그죠, 로봇에 관련된 솔루션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매수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도 아래쪽에 여기 요 아래쪽으로 예를 들면 평단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전체 비중은 여기는 어때요? 일단 하락 구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중 맥스 30%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대략 보면 10, 10, 10 이 정도 개념으로만 가시고 나머지 건 상황 봐서 우리가 또 커버링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가가 높은 고점에 있을 때 여러분 들어가거나 공략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들어가냐고요? 저는 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시메스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클로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CMS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보면 CMS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적자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수주량이라든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최근에 좀 들어왔거든요. 클로버 타실 분은 클로버 타시고, 자, 이건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어쨌든 CMS 쪽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 드릴 거고, 또 하나 진행을 하면 두 개 정도는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RS 오토메이션이고요. 지난해 연말에 흑전 진행을 됐다. 이 점이 또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어요. 여기였나 제가 헷갈리네. 여기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거래한 거니까 여긴 아닐 거예요. 제가 연초에는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꺾이고 이렇게 눌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터진 자리 여기잖아요. 이건 딱 봐도 여기야. 자,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 20일 이동평균선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4,200원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매수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터진 자리가 수주 터졌다는 소식 들었을 때,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 터졌을 때 여기 올라간 거거든요. 2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접한 자리. 원래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게 되면 눌린 자리가 220일 이동평균, 요저 접점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4,200원부터 13,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시메스하고 RS 오토메이션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위기 고점에 있어서 물론 치고 올라갈 때는 아마 한 번에 또 쏠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서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RS 오토메이션은 이 정도면 물량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주가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성장주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은 그나마 흑자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거냐면, 밸류에이션을 갖다 크게 훼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 하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1900,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950원인가 920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비중이 20% 담았는데 아래쪽으로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래쪽에 내려가는 것 중에 양봉 보고 저는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잡아두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아두면 한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것만 보고 정치 테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추산 테마가 한 번이라도 돌 거다. 앞으로 2달 이내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근데 5월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엔 저출산 테마가 한 번 정도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포인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진행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 스쿨 회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채널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다이나믹하고 더 좋은 또 영상, 또 좋은 또 컨텐츠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 많이 좀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